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관련 방송입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네, 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문체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 가처분, 정확히 따지면 가처분이라기보다는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효력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죠. 지난 주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수사 의뢰했지요. 뭐 채용 비리 등 그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거해서 바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바로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했죠. 행정소송법상의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효력정지가 되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또 보니까 또 해외 출장 후에 또 입국하면서 또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향후 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이제 직무정지, 이번 기회에 한번 직무정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위는 유지를 하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기흥 회장은 효력정지, 그러니까 본안소송도 당연히 이제 제기를 하고요. 본안소송 그리고 플러스 이제 효력정지, 예,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본안 소송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결정이 나올 텐데, 원래 이 효력정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처분,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직무정지죠. 직무정지로서 이기흥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이제 손해가 발생할 때,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긴급성이죠. 긴급하게 이러한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신청을 하고 또 법원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구체적인 그 결과는 그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행정소송법상 이러한 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려면 그러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효력 정지를 인정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법원으로서는 이제 효력 정지, 직무 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 정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제 방송 댓글에 이 직무 정지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그 댓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안 열리지?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은 보이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아이디가 성이름으로 되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좀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지는 뭐냐 하면 정부합동공직본부점검단 발표로 이 문체부가 이기영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공직본부점검단의 이러한 발표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사 결과이고 아직 뭐 재판이라든가 또는 수사,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 회장의 직무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건 아니냐. 나중에 뭐 수사 결과나 또는 그런 재판에서 그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때 뭐 이기영 회장을 해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무조건 이 의견이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이분의 또 생각에 따라서 이런 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왜 자꾸 안 열리지? 예. 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 이 보통 일반적으로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러한 공공기관, 정부나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임원의 직무정지, 이런 제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뭔가 공익을 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직위는 유지하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이 아니죠.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임원이 어떤 뭐 비리나 또는 비위, 이것이 이제 뭐 범죄 혐의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조사 결과라든가 또는 뭐 수사 결과, 그러니까 수사 이전에라도 이번처럼 조사 결과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에, 그래서 좀 더 그 혐의를 조사해 달라, 강제 처분, 강제 수사로 그 혐의 여부를 밝혀달라라고 수사 의뢰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되겠죠. 바로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 정지가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한 비혐의가 있고 뭐 수사 또는 재판 중인데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공익에 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만약에 이러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뭐 해임, 될 텐데, 해임 등에 의해서 물러날 텐데, 이 물러날 사람이 물러나기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떠한 그 신뢰성이라든가 또는 공정성, 이런 것에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직무에 대한 공정성 또는 신뢰성,
이게 전자칠판이라 참 글씨가 이상하게 잘 정확히 안 됩니다. 신뢰성, 그리고 또 조직의 어떤 안정성,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직무정지를 당한 이 사람 개인의 이익보다 이 공익이 더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 이 직무정지가 무조건 뭐 지나치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나치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기흥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직무정지가 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원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직무정지 자체,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에도 적었지만 이기흥 회장이 이러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왜 효력정지 등 행정소송을 대응을 했을까?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회장 선거에 만약에 이기흥 회장이 입후보를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행 못하는 그 어떠한 결과는 똑같은데 왜 이번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대응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이게 대한체육회 그 현역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그 입후보 전에 나는 후보 등록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돼요. 대한체육회 사무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이게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아마 대한체육회 그 회장 임기가 2월 중순경에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1월, 12월, 11월. 11월 중순까지는 이 후보 등록 의사가 있다는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11월 중 아마 다음 주 내로 아마 그 후보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출마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때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현역 회장은.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효력 면에서는 같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을 한다? 어차피 그것이 인용이 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데 상황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요것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냐면 정상적으로 후보 등록 의사 서면을 제출을 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어도 외외적으로 그러니까 직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대한체육회 대표로서의 권한을 어떤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 이러한 그 행위를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 있잖아요. 대외관계. 예를 들어서 뭐 IOC라든가 이런 대외관계에서는 행사라든가 이런 뭐 스포츠 대회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대한체육회를 대표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는 직무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체부 장관의 직무 정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사 후보 등록 의사 서면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권, 대한체육회 대표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으로서는
이거에 관해서는 이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실효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기흥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한 그 이유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직무정지가 문체부의 직무정지로서 대한체육회 뭐 IOC 관계 등에서 이런 대한체육회의 이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IOC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은 이러한 비위, 수사, 의뢰로 직무가 정지됐구나. 그런 것을 인식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기흥 회장이 IOC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 입장에서는 이 직무정지를 실효시킴으로써 IOC에 대해서 봐라, 나는 이 지금 정부 쪽에 이러한 수사 의뢰와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가 이거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항변하는데 또 어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문체부 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 그러니까 회장 선거 뭐 이 부분 할 수는 있는데,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그 상대방 경쟁 후보로부터의 어떤 그런 공격과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인식이 이기흥 회장에게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흥 회장으로서는 직무정지, 여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인용 가능성.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기흥 회장 뭐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러한 직무정지가 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다라는 거. 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 재판에서는, 심리에서는 본안소송의 어떤 뭐 승소 가능성까지는 어떤 그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이 신청 그 자체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명백하게, 그러면은 효력정지를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행 이런 상황에서 본안소송에서는 명백하게 그 이기흥 회장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과연 문제는 이제 공공복리, 만약에 이기흥 회장의,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공공복리, 그 다음에 이기흥 회장이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직무정지를 했을 때, 그래서 이 IOC 등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한제구를 대표하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기영 회장으로서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공공복리, 그러니까 이기영 회장에게는 그렇게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점. 현재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IOC 행사라든가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에 정말 참여하지 못하면 이기영 회장으로서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요건은 인정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그러면 이기영 회장의 그러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이게 공공복리 차원에서도 이게 그런 충분히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기영 회장의 직무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